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임성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청소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만날 때 살아가는 것 같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정말 좋은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지구생태 시민이 되자라는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지구생태 시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민주 시민이 되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교육기본법에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민주 시민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직업을 갖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시민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거든요. 국민은 태어나지만 시민은 길러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죠. 저절로 자격을 얻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시민인가? 대구시에 살기 때문에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일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구라는 사회의 주인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계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 주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책임도 지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의무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시민은 그럼 누굴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1조에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최근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일어난 논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영국 시민들과 또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국 연방이라고 하죠.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공화국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영국은 공화국이 아니에요. 영국은 여왕, 황제, 왕이 다스리는 이제 아직도 여전히 봉건적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공화국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공화국이라는 말은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잖아요. 민주주의가 가장 좀 발달한 영국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래 싶죠. 물론 영국이 왕이 특별히 권력을 갖고 있어서 정치 권력에 어떤 개입하거나 그렇지 않고 상징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의 뜻이 좀 와닿나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항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민주공화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권력을 가진 국민들이잖아요. 우리가 권력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현실은 뭐냐면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 우리가 통상 권력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실제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은 이 권력자들 앞에 가면은 왠지 막 작아집니다. 막 초라해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하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머슴이라고 하고 봉사자라고 말하는데 왜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이 심부름꾼들 앞에서 이렇게 작아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권력자들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가? 그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가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민으로 배우고 시민으로 성장했다면 적어도 권력자들이나 그러니까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죠. 그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권력자라고 그러지 않고요.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권한을 우리가 이제 국민이 권력을 이제 일부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도.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권력자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큰 어떤 그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머니에 손바닥 헌법책이라는 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제가 교실에서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헌법책을 한 권씩 다 사서 수시로 읽힙니다. 이걸 읽히고 나면은 약간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바라이들이 이걸 읽고 와서 저한테 이 헌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저에게 따질 때 이 헌법으로 따집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할 말이 좀 없어지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헌법의 구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헌법 10조인데요. 제가 읽어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여기서 누가 의무를 져야 되죠? 바로 국가가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 말은 국가가 우리 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국민에게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병력의 의무를 진다든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든지 이런 많은 의무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처럼 국민도 의무를 다하지만 국가도 쉽게 말해서 대통령도 정부도 그렇죠?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에게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국민만 의무를 갖고 우리는 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헌법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여러분 시민인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다 답을 다 맞추시면서 정작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구체적인 장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를 지켜라는 요구는 많이 받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국가를 향해서 나의 권리를 지켜달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생각부터 여러분이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시민, 주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얘들아 학교의 주인은 누구지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대답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또 교실의 주인은 여러분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초등학생에게 우리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 말은 학생 자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도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너희들이 시킨 대로 해. 이런 게 이제 우리 학교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그거를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새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시민으로 성장하지 않고 오직 충성스러운 국민으로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해 보셨습니까? 학교나 교육부에게 여러분들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시험이잖아요. 특히 대학 입학 제도인데 대학 입학 제도를 개선해라. 뭐 대학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학 교육을 무상화해라라든지 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시험을 잘 쳤냐 못 쳤냐에 따라서 많은 사회경제적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별을 없애라고 여러분들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학생회는 어떻습니까? 어떻든 학교에 있는 많은 부분들 중에서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합니까? 학생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공부한다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하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이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제 만 18세 투표권이 행사됐고요. 그 다음에 만 16세부터 맞습니까? 16세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당에 가입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습니까? 정치에는 혹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주인인 시민들은 정치에서부터 멀어져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중학생부터는 교육감을 다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가장 핵심 주체가 학생들인데 정작 교육감을 뽑는데 학생들은 투표권 행사할 수 없다. 뭐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바꿀 거 아닙니까? 최근에 20대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건 20대 청년들의 투표권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실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 말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들어간 말이지만 실제 시민들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만드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보통 민주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민주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심지어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드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3.1운동, 독립운동,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은 우리 대구의 2.28 민주운동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 그 다음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항쟁,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촛불혁명까지. 사실 이런 굵직굵직한 민주화 운동의 어떤 사이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민주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뭐 죽을 때까지 아주 그런 생각을 갖고 잘 살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은 중간에 좀 변하기도 하고 뭐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비판하셔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분들의 그 시기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35년 동안 계속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뒤에 뭐 변절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려워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뒷부분에는 조용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온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독립유공자라고 훈장을 주고 이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주인들 사이에 입장과 의견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배경이 다르고 또 사는 지역이 다르고 가치 지향도 다르고 여러분 취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의견 대립이 심각하겠죠. 그게 정치적으로는 보수냐 진보냐로 나타나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여당, 야당으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의견과 어떤 입장에 따라서 모여있는 분들이 이렇게 싸워서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빨랐으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독일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과 진보적 입장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몇 날 며칠 토의를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토론할 때 원칙으로 우리가 삼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 보이텔스바흐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어느 토론에 가서 제가 발제를 하러 갔는데 플로어에 앉은 분들이 막 끝없이 소리를 질러서 발제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나오면 막 끝까지 떠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발제가 끝나고 밑에 가서 듣는데 앞에 말하는 분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마치 전쟁터 같은 곳에 제가 3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어른들이 이 시민으로 성장하지 않았구나. 이분들은 여전히 자기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토론할 때 규칙이 있잖아요. 뭐 3분 발표하면 또 뭐 1분 질문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또 1분 답하고 하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발제하고 주장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 반론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이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특정한 결론을 강요하거나 주입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제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실에서는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공부나 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휴대폰으로 세상 소식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세상에 어떤 것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독일은 그것을 교실에 그대로 가져와서 토론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당연히 소개해 드려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판단한 뒤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입장과 의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넌 공부나 해. 대학이나 간 뒤에 해. 어른 된 뒤에. 이 말은 독일에서는 먹혀들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실 수업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학생들도 스스로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실천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사회의 주인이고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들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적인 입장을 수용하고 또 가치관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입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의견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토론할 때는 치열하게 토론하고요. 토론이 끝난 뒤에 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라는 것. 쉽게 말해서 똥꼬지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민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길러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를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 인권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주제 이제 크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좀 심각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바로 닥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도에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해놓고는 어떤 실천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미래가 없는데 무슨 미래 교육을 하냐? 이렇게 어른들이 말했죠. 네가 그러면 공부해서 네가 어른이 되면 그런 기후위기를 막으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레타 툰베리가 말했잖아요.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져서 돌이킬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기후위기를 막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전 유럽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요. 금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기후를 위한 금요 행동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금요일마다 하진 않고요. 이제 어른들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기후정의 행진을 합니다. 지난 9월 24일 날 우리나라에도 서울에서 광화문에서도 했고요. 대구 동대구역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15년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콥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콥 21, 21번째 콥에서 기후온도를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약속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10월 달에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이제 과학자 그룹들의 이제 의견들이죠. 여기서는 1.5도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가 산업을 전부 재편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심각한데 올해 4월에 IPCC에서 본래 9월에 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 3월로 미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년밖에 없다. 이 3년 안에 티핑 포인트, 여러분들 임계점이라고 하고 변환점, 전환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버리면 더 이상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이 운명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식량 위기부터 시작해서 난민의 문제부터 해서 해변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지금처럼 살고 싶으면 3년 안에 해결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과학자들이 중에 이견이 있었거든요.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마 자연현상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의 결과이다. 인간 때문이다. 이 말을 사실 뒤집으면 약간 희망은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면 돼요. 우리의 태도만 바뀌면 지구 기후위기를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최대한으로 늦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토론하셔야 됩니다. 모른 척해서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적당하게 보고서 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이텔스 바흐 협약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이 토론하시고 여러분 입장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요구를 입장을 정치권에 요구하고요. 대기업에 요구해야 되고 학교에 요구해야 되고요. 교사들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들이 바뀝니다. 어른들은 잘 안 바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 의견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민주시민 또 세계 시민을 넘어서 이 기후 위기를 막아내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구 생태 시민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인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켜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소비적인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도 줄이자는 거고요. 텀블러를 쓰자는 거고요. 최소한 소비, 자발적인 소비를 좀 가난을 좀 선택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잖아요. 자,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해야 되고 토론해야 됩니다. 학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시민으로 성장해 줄 때까지도 기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은 시민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장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시민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